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모니북에서 출판된 문성희 작가님의 22 파리에서의 사계절입니다. 제목에서도 이미 쓰여졌듯 이 책은 22 풋풋한 나이에 교환학생으로 파리에서 공부한 일련의 자그마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작은 에피소드들도 좋았지만 이 책의 가장 좋았던 점은 파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책 한쪽 혹은 한 장을 다 채우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제 대학 시절 언니 동생과 함께 갔던 유럽 여행, 그것도 오랜 시간 머물렀던 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진 속 에펠탑, 거리, 박물관 모습에 처음 갔을 때의 충격, 그리고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이 책을 한 번이라도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작은 에피소드들도 좋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내 기억 속에 잊고 있던 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파리를 방문한 적이 없더라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여행을 갈 수 없는 그 갈증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시길 바라봅니다. 그럼 나의 22살과 작가님의 22살,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파리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스물둘 파리에서의 사계절, 문성희. 여름말, 파리 근교 대학 내 국제 기숙사에 거주하며 1년간 교환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8개국 19개의 도시를 여행했고 65번의 전시와 70번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중학생 때 파리 한 달 여행기를 구매해 읽고 또 읽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파리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또 제가 책을 쓰게 되었네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글을 쓴다는 게 조금 주저되기도 했어요. 지금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나중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될 것들도 많고 생각은 누구나 다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은 그저 딱 22살 프랑스에서의 저라고 생각해요.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미 제 세상이 한번 크게 커졌었는데 이번에 파리에서의 1년 동안 그 세상이 더욱 넓어졌어요. 더 다양한 생각들과 삶의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예 겪어보지 않아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도 마주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1년은 여러모로 참 소중하고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 파리 여행기를 읽고 파리를 꿈꾸게 됐던 것처럼 이 책도 누군가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감과 위로마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리 교환학생대 뮤지컬 공연. 나는 대학교에서 프랑스 언어, 문화와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에는 파리 근교 대학에서 학기를 대신할 수 있는 현지 학기제가 있는데 이 현지 학기제는 나의 꿈이었다. 프랑스 현지 학기제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첫째로 꽤 어릴 적부터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두 번째, 예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세 번째, 외국에서의 경험은 가치관을 달라지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겪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원한다고 다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을 거쳐 현지 학기제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곧 비자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유럽의 치안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 무엇보다 연기를 계속하고 싶었다. 나는 극단에 들어가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고 파리에 가게 된다면 준비하던 공연은 끝내고 갈 수 있었지만 다음 작품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심지어 다음 작품은 뮤지컬이었다. 뮤지컬은 처음이었고 여러모로 나에겐 의미가 큰 장르여서 더욱 끌렸다. 또한 나는 연기를 하며 충분히 행복한 현재를 보내고 있었기에 예전부터 간절히 원하던 것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현재로서는 두려움만 가득한 파리 교환학생을 꼭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모두가 파리 교환학생을 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러나 무대에서의 공연 또한 정말로 소중한 일이었다. 파리에서의 1년과 무대에서의 공연, 둘 다 나에게는 흔한 기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친구들을 따라 비자 발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파리를 선택한 것이다. 어떠한 1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시간을 말이다. 공연은 앞으로도 내가 계속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파리에서의 1년은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당장 일주일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는 것도 어려운 내 주변의 어른들을 보면 말이다. 그리고 나중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경험들이 내 인생에도 결국엔 연기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리에 가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연극을 하며 생기는 추억들이 더 많아졌고 그렇게 연극에 대한 사랑이 커갈수록 파리가 너무 싫어졌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말도 정말 많이 했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 다른 단원들은 다음 작품을 준비하게 됐고 나는 마지막 연습실을 나오며 엉엉 울었다. 그렇게 파리를 원망하며 파리에 가게 되었다. 가을. 시를 읽어주다. 프랑스에 오기 전 짐을 쌀 때 나의 캐리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책이었다. 한국에서는 바쁜 생활에 책 한 권 제대로 읽는 게 힘들었는데 파리에서는 한국에서보다 할 일이 현저히 적고 공원도 많으니까 여유롭게 책을 다 읽고 와야지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내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작가는 헤르만 헤세였기에 들고 온 책 중에는 그가 쓴 데미안과 시집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 우리 기숙사에는 문학을 전공하는 독일인 친구가 있었고 이날은 이 친구가 혼자 2층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가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시집을 보여줬고 그는 나의 책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시를 읽어달라고 했다.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계속 읽어달라고 말했고 나는 결국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냥 손에 닿는 대로 아무 장이나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나는 그에게 시를 읽어줬고 그는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누군가 나에게 시를 읽어달라 한 것도 처음이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시를 읽어준 것도 처음이었다. 겨울. 개선문 카운트다운. 추운 날씨 속에 개선문 앞에서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관람했다. 그 후 신년을 맞아 에펠탑까지 본 후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일. 내가 프랑스에 도착한 지 벌써 4개월이 흘렀다. 그간의 시간 동안 나는 조금씩 적응하고 성장해 왔다. 처음과는 다른 내가 되었다. 첫 번째. 이제는 공연이나 전시 관련 홈페이지에 해석을 하는 것은 물론 예매도 너무 쉽다. 두 번째. 교통권 하나를 구매하는 것에도 큰 두려움을 느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내가 파리에 놀러 온 친구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프랑스의 느림 또한 인정하게 됐다. 오히려 행정 처리와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 깜짝 놀라곤 한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래? 이럴 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며 말이다. 네 번째,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 또한 여행도 혼자 떠날 수 있다. 그냥 떠나보는 거다. 물론 항상 안전을 생각하며 조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나의 걱정보다 멋진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 화나는 일이 있어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었다. 세탁기에 두 번째로 돈을 잃었을 때는 기계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세탁기 사용법을 완벽 숙지했다. 또 자괴감이 심한 날들이 와도 다음엔 지금보다 익숙해지겠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얼른 털어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그동안의 크고 작은 실수들 덕분에 실수를 한 만큼 많이 알게 됐다. 봄, 파리. 음악이 일상인 도시. 파리의 지하철역에선 음악가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지하철역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런 일상에 음악이 함께한다는 게 정말 좋다. 그래서인지 나는 항상 지하철 내 음악가들에게 붙잡혀 버리고 만다. 30분 정도를 지체한 적도 있었는데 나만 좋았던 게 아닌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다들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기차역이나 공항에서는 피아노를 자주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누군가 음악을 시작하면 자연스레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그렇게 함께 음악을 즐긴다. 같이 합주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또 하나의 축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역이나 공항을 나오는 짧은 순간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 나를 미소 짓게 해준다. 때론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곳으로 향하기도 한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선물처럼 음악을 만날 수도 있다. 그저 멍하니 생강 위 다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다. 다리 가운데에 피아노가 있고 그것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와 구경하는 관람객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또 다른 날엔 거리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음악가를 만나기도 했고 비 내리던 루브르의 야경을 더 낭만 있게 만들어준 음악가를 만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음악이 일상인 도시에 사는 나는 방을 나설 때면 항상 동전을 들고 나온다. 오늘 만날 음악가를 기대하며 말이다. 이 동전은 그들이 음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여름, 늦은 나이. 나는 나이로 한계를 짓는 것에 익숙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꿈을 이루기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12살쯤이었다. 지금은 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다는 걸. 재즈바에서 한 피아니스트랑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피아노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물었었고 아마도 12살쯤 아니면 그보다 더 많았던 것 같다. 나는 이미 늦었다는 주변의 말에 꿈을 포기했을 때인데 이 사람은 시작을 했다는 게 놀라웠고 씁쓸했다.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이 사람에게는 용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프랑스에 살면서 이 사람들에겐 나이가 우리나라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20대는 10대 때보다 꽤 재밌는 일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1년 1년 깨닫게 되는 것들도 많고 쌓이는 경험들도 많기에 나이를 먹는 게 이제는 싫지만은 않다. 하지만 20대는 처음 해보는 것들도 많아 항상 어리숙하기만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다. 또 나를 알아가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나 자신을 잘 모른다. 그래서 30대가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 그렇게 나이 드는 나를 인정하게 됐고 사랑해줄 수 있게 됐다. 또 더는 나이로 나의 꿈의 한계를 짓지 않으려 한다. 사람마다 각자의 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